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민혜입니다. 금일 여러분들과 살펴볼 내용은 가격대가 중요한 실수요자 시장 과연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자, 근본 12월 16일 대책은 정말로 강력하고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실수요자가 움직일 수 있는 시장,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화가 됐기 때문에 이 가격적인 요소가 또 우리가 뭔가 주택을 매입하든 또는 이제 투자 물건으로서 선정할 때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내용을 좀 간결하게 금일 살펴볼 거고요. 자, 우선 그 근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그래서 이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자, 그래서 이제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 담보 인정 비율이죠. 그래서 이제 강화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 구간 없이 LTV가 40%가 적용이 됐지만, 자, 개선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9억 원 이하분까지는 LTV 40%가 적용이 되고요.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 20%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고가 아파트 시가, 공시지가가 아니라 시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가 15억 원이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가 된다는 점, 자, 많이 들어보셔서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주택 15억 원이 넘어가는 아파트는 대출이 어렵고, 자, 9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자, 기존의 LTV 40%가 아니라 자, 20%로 바뀌기 때문에 자기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는 현재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자금 조달 쉽지 않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내가 갖고 있는 자금에 맞춰서 주택을 또 다시금 알아봐야 될 것 같고, 내 집 마련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시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투자 물건으로 뭔가 이렇게 좀 자금 계획을 맞췄던 분들, 대출에 맞춰서 자기 자본금을 맞추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또 투자 물건을, 또 투자 지역을 달리해서 가격대에 맞는 물건들을 많이 찾아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은 근본 대책이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관망, 매도자도 관망, 매수자도 당분간은 관망하는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지만 시장은 남들보다 먼저, 자, 투자는 뭐예요? 자, 항상 플러스만 나는 게 투자가 아니고요.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투자라는 말을 하면서, 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내 집 마련 1주택자도 마찬가지고요. 자, 다주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가 사는 집 거주의 목적 또 달성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내가 사는 집이 그래도 시간이 지나서 가격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제 주택에 대해서 좀 지역적으로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이제 흐름도 이해를 하면서 주택을 매입하게 되는데, 거주와 투자라는 게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이제 지금 뉴스에서 한 자료가 나왔는데요. 자, 12월 16일 대책 후에 강남권 추격 매수 심리가 한풀 꺾였다. 자, 이런 뉴스들이 지금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도자, 매수자 모두 일단 관망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저도 중개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투자 상품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근본 전화 오는 것들이 그거예요. 자, 내가 지금 어디에 물건을 갖고 있는데, 일단 지금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매도를 하는 게 맞는 것이냐. 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요. 또 매수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기다리면 좀 가격이 조정되지 않을까요? 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둘 다 일단 시장의 흐름, 방향성을 좀 지켜보자 라는 측면에서 지금 관망세로 조금 돌아서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강남권도, 자, 매도자, 매수자 모두 관망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하면 상징성이 있는 도시고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흐름에 따라서 전국의 부동산 흐름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일단 여러분들께서도 일단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월 16일 대책 허점, 자, 그래서 이제 갭 투자에 관한 사항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때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도 막았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15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일단 그 대출이 안 나와요. 예, 그렇지만은 이제 15억 원짜리 아파트인데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있습니다. 그 세입자가 있는데 세입자가 나가야 돼요. 근데 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선가 자금을 조달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그 대출 상품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전세 반환 목적의 그 대출금은 자 우리가 금융권에서 그 받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요게 뭔가 허점이라는 거예요. 허점. 예, 그래서 이제 그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매하려는 목적에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한 데 이어서 자 하루 만에 추가 대출 그러니까 추가 규제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전세 금 반환의 목적을 대출을 자 허용했었지만 기존에는요. 자, 근데 이제 12월 16일 대책안에서 빠졌었어요. 그래서 임차 보증금 반환용 대출을 받으려면 15억이 넘는 고가 아파트를 자, 이제 고가 아파트에서는 받을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추가 대책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바 이른바 갭 투자를 막겠다는 취지고요. 예컨대 매매가 16억 원인 아파트의 전세금이 10억 원인데 자기 돈 6억 원이면 아파트를 살 수 있었습니다. 자, 물론 나중에 이 집에 입주하려면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부담은 있지만 자, 이 지금까지는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를 받아서 전세금을 돌려주는데 활용할 수 있었지만 12월 16일 대책에서도 9억 원 이하분의 LTV 40%, 9억 원 초과분의 LTV 20%까지 대출을 허용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지만 자, 15억 원이 넘어가는 그 아파트에 대해서도 자, 다른 거는 다 막았지만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풀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허점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막아야겠다. 그래서 15억 원이 넘어가면 일단 전세금 반환 목적에 대출도 막겠다고 자, 이렇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자, 이 점 여러분들께서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2019년 18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자,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존의 그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15억 원이 초과하는 아파트를 매입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국 그 전반적으로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일단 이 잠실, 송파구 잠실동에 엘스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3평형 같은 경우에는 현재 19억 8,600만 원 정도의 그 매물 호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자 15억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주택담보대출 받을 수가 없고요. 전세보증금 자 반환 대출도 18일 이후 취득하시는 분들은 자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매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일단 내 자금이 전액 들어가야만 자, 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래는 쉽지 않겠죠? 자, 거래가 쉽지 않다라는 거. 도곡동 동맥슬 아파트 33평형 지금 시세가 24억 4천만 원 정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아파트 자, 대출 안 나오잖아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래가 어렵다라는 거는 가격이 조정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 그래서 굉장히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아파트고 굉장히 호가가 비싼 아파트인데요. 현재 31억 5천만 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아파트도 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 지금 내가 30억 이상을 조달해서 이 아파트에 들어갈 만한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파트 지금 기존의 대부분은 매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대출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셨으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전에는 40% LTV 40%를 적용하게 되면 약 12억 원이 넘는 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내 자본금 플러스해서 이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시장의 수요자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거래는 좀 줄어들게 된다. 자, 금호동 4가 힐스테이트 서울 숲 리버 아파트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33평 아파트가 지금 15억 2,7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아파트도 지금 그 대출이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간당간당하게 좀 넘어갔죠. 자, 이 아파트도 지금 좀 거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아현동 마포 레미안 아파트 정말 유명한 아파트죠. 지금 34평형 15억 8천 전후해서 지금 호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 아파트도 지금 대출받기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내가 그 상위 지역으로 업그레이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일단 자금 조달을 내가 어디선가 좀 더 해와야 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평수를 조금 줄임으로써 좀 그래도 9억 원 이상의 아파트는 15억 원 미만의 아파트의 이 사이에 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출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평형에 대한 다운사이징이 좀 일어날 것 같다. 자, 그런 것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경희궁자의 3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33평에 지금 16억 8천만 원의 호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15억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 거래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15억 원이 넘어가는 아파트 지금 뭔가 자금을 어디선가 조달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 회사에서 빌려주는 그 대출이 있어요. 회사 대출 또는 이제 신용 조금 더 그 대출은 앞으로 조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신용 대출이.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나오는 회사 대출 이용하시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즉 소득이 높고 좀 직군이 좋은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회사 그레이드가 좋아서 좀 뭔가 이 신용 대출을 받는다거나 또는 이제 회사 대출을 이용할 때 좀 유리한 분들은 소득이 좀 높고 그 다음에 조금 그 은행에 등재되어 있는 그 회사 신용도 그레이드가 좀 좋거나 즉 얘기하면 좀 좋은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좀 유리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조금 그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목동 5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현재 35평형이 18억 9천. 그래서 이제 거의 19억 원의 호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매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고가 아파트들은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고가 아파트는 15억 원입니다. 그래서 15억 원 아파트는 좀 그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거래가 조금 떨어질 것 같고 좀 침체가 될 수도 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홍제동 홍제 센트럴 아이파크 아파트 있습니다. 34평 아파트 지금 현재 13억 원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9억 원이 초과하는 자, 부분에 대해서는 LTV 20%가 적용이 되고, 자, 9억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자, 그래도 이제 40%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 단지들이 일단 15억 원이 넘어가는, 자, 아파트보다는 좀 주목받을 확률이 좀 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15억 원 선까지는 좀 뭔가 가파르게 따라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지금 예상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아파트 그래도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이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신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로 조금 집중돼서 좀 뭔가 이렇게 물건 거래들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시장의 흐름이 한 2달이나 석 달 정도 지나서 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자, 정책이라는 게 하나 나오게 되면은요. 일단 이게 어떤 현상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적 갭이 있습니다. 시간적 갭. 그걸 우리가 즉 타성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타성기간이 지금 뭐 2달이냐, 석 달이냐, 넉 달이냐, 자, 요 흐름에 대해서 이제 방향성이라는 게 나올 텐데, 일단 요거는 하나 예측해서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독산동, 금천구 독산동이죠. 그래서 그 롯데캐슬 골드 1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34평형이 자 10억 원이에요. 10억 원.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지역에서는 신축이고요. 또 이제 단지가 큰데 일단 9억 원 이하까지는 40%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9억 원이 초과하는 1억에 대해서는 일단 그 LTV 20%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접근이 가능하다. 자, 15억 원이 넘어가는 아파트와 자, 9억 원이 넘어가는 아파트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기름동 그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 아파트 35평형이 지금 12억 2천에 지금 호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 아파트도 일단 주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 15억 원은 진짜 어려운데요. 자, 9억 원 이상, 15억 원 이하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 접근을 할 수 있고 또 실수요자가 지금 이런 주택의 이제 신축이라는 메리트 그리고 이제 대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상대적으로 15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보다는 그러니까 자금 마련에 대한 걱정이 좀 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가격대의 아파트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예, 서울의 뭐 서북부라든가 그다음에 서남부, 그다음에 동남권이죠. 그리고 이제 동부권에 대해서 이제 아파트 단지를 살펴봤는데, 일단 강남 4구, 자, 주변에 있는 아파트는 15억 원이 대부분 넘어가기 때문에 예, 좀 거래가 많이 둔화가 될 수 있고요. 자,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그러니까 9억 원 초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다. 자, 단기적으로 조정 국면 진입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시장의 흐름이 15억 원이 넘어가는 아파트, 예, 그 다음에 이제 15억 원 이하, 9억 원 이상의 아파트, 뭔가 차별화가 돼서 지금 조정을 받더라도 조정을 받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본 규제 조치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 그리고 이제 보유세 영향이 적은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도 예, 지금 우리가 앞으로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랬을 때 9억 원 이하의 아파트 신축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철도망이 앞으로 들어서거나 지금 착공 중에 있는 자, 그러한 지역들, 그리고 주변에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거나 좀 늘어날 수 있는 지역, 자, 그러한 지역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눈여겨보신다 그러면 그런 시장 쪽으로 실수요자가 관심을 갖고 좀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상대적으로 자, 거래가 둔화될 수 있다라는 거는 일단 그 가격적인 부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관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자, 이제 기존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또 기존의 주택을 1년 안에 처분해야 되고 또 1년 안에 전입을 해야 되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상대적으로 9억 원 이하 아파트보다는 LTV,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 낮기 때문에 자, 그래도 조금 그러니까 좀 어려움이 느낄 수 있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자, 그랬을 때 일단 15억 원이 초과하는 아파트보다는 자, 9억 원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자, 9억 원이 초과하는 아파트 단지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그 계획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9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자,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도로나 철도망 일자리 창출, 그러면서 신축, 자, 이런 아파트 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좀 살만한 아파트 단지를 해서 여러분들께서 접근을 하신다 그러면 내 집 마련해서 사시는 데에는 크게 걱정이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저도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지켜볼 테지만 일단 규제가 나온 지 아직 일주일이 안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여러분들 많은 억측과 이야기와 관측에 대해서 나올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도 이 규제가 하나 나왔을 때 일단 이 규제에 대한 효과, 흐름, 방향성에 대해서 예, 이제 그 사회적 현상이 나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타선 기간을 좀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고 예, 앞으로 내 집 마련하시든 투자 물건을 자, 내시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금일 여러분들과 이 주택 전반적인 이 흐름, 예, 그 다음에 방향성에 대해서 그냥 제가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관측과 흐름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예,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래가 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예, 그 스터디를 갖도록 하겠고요. 주말 여러분들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